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7%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런 영향 덕분인지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 빨간불 켜며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050선 터치를 하고 지금도 20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반도체주의 필두로 오늘도 시장이 강한 이런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또 위원님과 함께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지역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튜브 실시간 채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들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드디어 다우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미 나스닥은 먼저 올라가 있던 상황이라서 최근에 흔들리다가 다시 이제 올려주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다우가 이제 정고점 돌파 25,000을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선은 27,000선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은 목표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다 안정적으로 강하게 정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탄력도가 조금 둔화가 됐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장과 함께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코스피는 2050선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좀 전에 분차트를 보니까 돌파를 좀 전에 하면서 지금 강한 흐름으로 돌려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이렇게 흐름이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인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인데 어제까지 이제 기계주, 그다음에 항공주, 건설주, 뭐 은행주, 조선주 뭐 이쪽 종목들이 죄다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기간 안정기금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돕겠다 그래갖고 한 40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번 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건설주 사실 얘기는 없었어요. 건설주 얘기는 없었는데 어제 뭐 하여튼 순환매적으로 어쨌든 어제 기계주 많이 움직였었고요. 항공주, 해운주, 조선주 이쪽이 굉장히 어제 강세를 줬는데 오늘은 일단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은행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이 강하게 대형주 쪽에서도 돌고 있더라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거에 비해서 오늘 거래소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늘 그랬듯이 우리나라는 항상 IT 부품주의 비중이, 그러니까 IT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IT의 비중이 항상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이루어지게 되면 꼭 IT 부품주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지금 눌리고 있거나 조정받고 있는 애들 무섭다고 던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선주가 뭐 맨날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해운주가 맨날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도 마찬가지 못 갔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지 뭐 한 달 내내 올라가고 그런 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거기다 지금 하이닉스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IT 부품주들이 원래 빨리빨리 움직여줘요. 그래서 이쪽이 움직여주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바닥에는 IT 부품주들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뭐 주성엔지니어링, 옵트론텍, BI치, 그다음에 어제는 그 뭐였었죠? 탑엔지어링,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바닥에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래 잠잠하더라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전고점 돌파하면 이쪽으로 뚫고 목표치가 올라갈 거고. 지수도 원래는 한 2100 정도로 봤었는데 만약에 지금 전업종이 그러니까 한 업종만 가는 게 아니고 전업종이 지금처럼 조선주, 뭐 증권주, 은행주, 뭐 철강주, 해운주 다 움직인다라 그러면 이건 2200도 충분히 가도 돼요, 이거는. 그 정도의 그 지금 업종의 모든 섹터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 지수 2200, 2300 가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신고점을 가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들은 좋아진 건 없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밀어버리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돈을 쏘아붙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시장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순환매가 지금처럼 돌게 되면 이게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되면 뭐 결국은 주도주는 IT가 되겠지만 IT가 주도주가 되고 이제 순환하는 업종들이 뭐 제약주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통신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순환하는 업종이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 6등주 이렇게 계속 돌고 움직이면 2100, 2200, 2300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 양호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서 아, 이게 바닥에 있는 것 같다. 이게 순환매인 것 같다. 그러면 안 움직인다고 던지지 말고 좀 지겹더라도 갖고 있으면 그쪽에 있는 종목들은 다 보상을 받을 겁니다. 굳이 IT 부품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형주에서도 저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대형주 쪽에서 순환매가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움직일 게 제가 볼 때는 증권주거든요. 물론 뭐 건설주들도 더 가야 되고 다른 애들 더 가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가 한번 증권 업종에 대해서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한번 좀 이따가 표종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 어쨌든 업종에 대한 모든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착안을 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IT 투톱을 필두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제 위원님께서 드렸던 또 바닥 종목이 있었죠. 표적 종목 탑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물론 표적 종목에 대한 AS 해주시겠지만요. 오늘 탑 엔지니어링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어제 공략을 하셨을 때는 수익률 1.4% 안정적으로 낮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증권주 눈여겨볼 만한 표적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될지 오늘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뭐 어제까지 이제 조선주하고 기계주하고 하여튼 항공주하고 이쪽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움직여줬는데 철강주도 움직였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어제도 은행주가 조금 움직였고 오늘도 은행주가 좀 강세인데 은행주 다음으로는 당연히 증권주가 그다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조만간에 증권주들도 한 번 정도는 움직여 줄 거예요. 키 맞추기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상관이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윙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지수 목표치가 1차적으로는 2100, 2차는 2200. 물론 이제 3차까지 2300까지 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1차와 2차 목표치를 봤을 때에서는 증권주들도 지금 위치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제 표적 종목을 말씀드린 탑 엔지니어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 지금 탑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부분의 IT 반도체 재료 부품 뭐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오늘 막 치고 날아가는 흐름들이 없어요. 뭐 그나마 오늘 장중에 뭐 유진테크가 조금 아침에 좀 강했다가 어제 너무 빠졌으니까. 자, 근데 이걸 보면서도 자, 어제 6% 빠졌으면 어제 이게 5일선 이탈의 조정 모양이거든요. 그럼 오늘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나왔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더 빠져야 되는 모양인데 안 빠지고 버티면서 오늘 위로 다시 올려 세우죠. 이만큼 지금 시장은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유진테크도 그러하고요.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쉽게 빠지질 않아요. 잘 버티고 있죠. 이러다가 위로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뭐 유니테스트
뭐 이런 종목들도 고점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고점에서 안 움직인다 뿐이지.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리고 뭘 타요? 다른 걸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떨구기 위해서 지금 이틀, 3일, 4일 지금 고점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 올라갈 것들은 아까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다시 올려 세웠죠.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쪽도 다시 움직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했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아마 1900 혹은 뭐 이쪽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 이제 반도체 업황도 돌아섰다 아니면 뭐 좋아졌다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들이 뭐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모멘텀을 돌릴 거예요.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잘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하이닉스가 강하죠. 그럼 얘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도 전고점 결국 돌파하면서 IT에서 좋은 얘기들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공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새로운 반도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반도체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기술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더 빠른 반도체, 뭐 통신도 더 빠른 통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슈가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IT들은 항상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걸로 모멘텀을 계속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바닥 부분에 있을 때에서는 IT주들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계속 왜냐면 신기술,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또 무슨 얘기를 가지고 또 다시 또 세계를 또 깜짝 놀랄지 또 모르는 일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의 모양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왜냐면 거래가 실리면서 종고점을 돌파하려는 하이닉스의 모습.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하도 안 가니까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던지지 마세요.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지금은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갖고 있으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거고 올라가게 되면 늘 그랬지만 수십 년 동안 늘 그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면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였으니까 유닛 테스트뿐만 아니라 테스트뿐만 아니라 유진테크뿐만 아니라 뭐 탑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도 움직일 거다. 그래서 보면은 차트가 올라간 게 없어요. 오늘 일양 이윽 패턴인데 모양이 이쁘죠. 그래서 전저점 자리 8,900원짜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거래가 마른다라는 거는 팔 사람들을 다 팔고 이제 안 판다는 얘기예요. 꾹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올 패턴은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죠. 하이닉스도 그렇게 안 움직이고 고생을 시키다가 오늘에서야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듯이 아마 돌파가 될 겁니다. 돌파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반도체 장비주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너만 가냐 나도 간다 해가지고 이제 탑엔지링도 뭐 내일이나 뭐 하면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월화수 타임에서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다른 반도체 장비들도 움직이려고 모양 다 잡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 표적 종목이었던 탑엔지링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인 삼성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지금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서 계속 박스권에 횡보만 해줬는데 어제 뭐 현대제철, 뭐 포스코, 뭐 현대건설도 잘 움직였고요. 어제 어떤 포스코, 철강주 그리고 뭐 최근에 뭐 LG가 움직였던 거는 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쪽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어제 은행주, 뭐 신한지주, 뭐 기업은행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어제에서 이제 고점을 다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융 섹터에서 뭐 보안주 있을, 그러니까 보험주 있을 거고, 은행주 있을 거고, 증권주 있을 텐데 지금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오르면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오르면은 당연히 그리고 거래 대금도 당연히 늘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신용 잔고가 계속 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탁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면서 주식으로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볼 때에서는 증권주의 수익률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삼성증권도 이 바닥에서 바닥주예요. 이거 얼마나 많이 못 갔는지를 보게 되면 이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빠지긴 했지만 뭐 삼성증권 이런 위치에 있어요. 이런 위치에. 이게 더 길게 보면 더 가관이죠. 이거 뭐 예전에 11만 원 했던 종목인데 지금 뭐 바닥을. 근데 지수가 지금 2,100이고 만약에 2,000 정말 300을 넘어가서 신고가로 가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증권주가 11만 원에서 29,000원 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요거를 공략해서 단기를 하든 매매를 하든 그리고 보면은 기관 애들이 열심히 지금 주가 담고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삼성증권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래서 매매하는데 전혀 뭐 단기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29,300원 현재 가격에서 물량은 많으니까 천천히 저점에서 하셔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도 가능하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전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전화가 지금 엄청나게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진단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전화 연결이 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성호 하이텍요. 성우 하이텍이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00원요. 20%요. 3,800원에 20%. 전문가님 저번에 사라를 샀는데. 그때에서 완전 수익날 때 초보거든요. 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월 11일 날에 다 던지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는 안 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2월 11일 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2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종목들은 2월 11일 날 전에 다 털라 그랬어요. 왜냐면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서. 막, 공개 방송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질문할 때에서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세종공업 질문한 사람도 있었는데 질문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실 그때 3%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못 들으셨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회사가 나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빠졌냐로 하면 왜 빠졌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 IT에서 딴 건 다 가는데 이것만 안 가가지고. 아니요, 이것도 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 이거 바닥에서 얘도 지금 바닥에서 79% 갔어요, 이것도. 안 가지 않았어요. 얘도 바닥에서 79%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질문 드린 거는 왜 빠졌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빠졌을 것 같아요? 2월 달 이후에서. 코로나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전 종목이 다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빠진 거고. 이건 안 가가지고. 아니, 갔잖아요. 79% 갔잖아요. 안 가지 않았죠. 만약에 진짜 이게 지금 1,700원 그대로 있으면 아우 전문가님 이거 1,700원에서 지금 전혀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샀어야 되는 건 나중 얘기고 빠진 이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 빠진 거고 저는 이 코로나 이전에서 어쨌든 간에 그 코로나가 문제를 일으킬 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2월 11일 날,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2월 19일 날,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이때에서 현금화 대응을 하고 뭐 주식시장 빠질 거다, 폭락할 거다 그때 많이 얘기했거든요. 전 초보로 가고 그것도 몰라갖고. 그러니까 그때 방송을 열심히 들어왔었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래요? 뭐라고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바닥에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돌 거예요. 시장도 지금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기간안정기금이라고 이제 그 항공하고 해운 쪽에 먼저 이제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쪽에도 돈이 투입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이것도 뭐 전기차에 해당하는 거래요? 이게 전기차 테마에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과거서부터 딱 전기차다라고 이렇게 포함은 되진 않아요. 근데 뉴스를 살펴보면 전기차의 그 부품은 납품은 합니다. 근데 전기차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지는 잘 않아요. 근데 전기차 테마는 맞아요. 네, 전문가님 그때는 외국인도 많이 사고 이랬다고 사라 그래가 그때 샀는데 외국인들이 있어요. 지금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만 듣고 뒤에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거 2월 19일 날 전해서 다 종목들 지금 여태까지 줬던 종목들 다 털어라.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 위험하다. 종목들 30% 40% 기본적으로 빠질 것 같다. 지수 1,500까지 빠질 것 같다. 내가 그렇게 계속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안 듣고 주식만 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건데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 권역에 있고 이제 올라갈 건데 이제 상승 후 횡보 패턴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3,8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더 살까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걸 더 사게 되면 지루하게 한 달, 두 달을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사는 거고 그걸 못 참으면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있고 지금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IT 부품주를 먼저 사야 돼요. 삼성전자를 맨날 4만 원 빠지도록 기다리다. 아니,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IT 부품주가 따라 움직이니까 이것 때문에 올라가요? 얘는 자동차가 움직이죠.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여요. 2차 전지가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이거를 지겹게 가져가느니 그냥 이것만 보유를 하고 신규 매수할 자금은 IT 부품주를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부품주라며요. 이건 자동차 부품주. IT 부품주. 얘는 반도체 안 만들잖아요. 그때도 이거 뭐로 그거 뭐로.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를 만들잖아요. 자동차에 있는 부품을 만드는 거고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뭘 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반도체는 뭘 샀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탑 엔지니어링도 있고 유지 탱크도 있고 유닛 테스트도 있고 뭐 ISC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갖고 뭐 안 그래도 그래서 IT 부품주 쪽으로 일단은 먼저 움직일 것 후성이 너무 같으니까 많이 가가지고 못 사겠고. 뭘 많이 샀다고요? 후성을 살라. 후성이 너무 많이 가서 못 사겠다고. 후성 좋은 건데 왜 갖고 있으면 되지 2차 전지. 샀다가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팔아요,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 그냥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하도 겁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고점에 사서 손절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면 빨리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뭐- 안 나죠. 회사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둘 다 괜찮아요. 후성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회사고 성우하이텍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너무 안 가가지고, 예. 네, 기다려야 돼요. 좀 뭐 갈 장기적으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물타기 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요거는.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어요? 일단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예, 뭐 이적지도 기다렸는데 뭐. 네, 그러니까. 예, 네, 어쨌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예, 네. 못하긴 하지 마고요. 예, 물타기 하면 지겨우니까. 예, 수고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 6,150원에 10%거든요. 데아티아이 얼마라고요? 6,150원에. 6,150원에 예. 10% 정도? 10%, 예. 자, 일단 지금 매매적인 흐름에서는 양호한데 예. 요거 여기서 거래 실리고 돌파 못하면은 다시 밀릴 거 생각하고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예. 예, 자, 보면은 지금 강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갔고 지금 조정받고 여기서 작게 이정바닥 만들어 놓고 여기를 지지를 해놓고 지금 다시 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치질 못하면 이게 다시 밀려가지고 이쪽 다시 깨지면 하락의 한자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빠질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손절을 항상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손절 라인은 5,750원 정도. 예. 네, 5,750원이 깨지면은 많이 내려가요. 아,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의 개념보다는 그냥 신규 매수로 그냥 왕창 들어갔다가 깨지면 네. 손절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네. 추가 매수 물타기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뭔가 뭐 비중을 늘리거나 단가를 낮춰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 매매꾼의 개념이니까 강한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왕창 팍 들어가는 거예요. 왕창 탁 들어간 다음에 분차트로 봤을 때에서 아주 네. 짧게 끊으면 뭐 6,100원 100원 깨지면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 50%를 일단은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5천만 원 확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먹고 팔고 나오는데 만약 6,100원이 깨지면 5천만 원 들어갔다가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한테 무서운 매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것보다 조금 유하게 조금 천천히 대응하는 방법이 5,750원이라는 얘기고 뭐 선수급 매매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을 아주 짧게
5,100원, 6,100원, 6,05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은 뭐 확 질렀다가 확 올라가면 팔아먹고 하는 매매. 아, 그러면 오늘이라도 좀 올라가면 팔아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수급 매매를 얘기해 드린 거고, 이거를 매매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단기 내지는 그러니까 초단타가 아니고 단기라든지 스윙으로 대응할 때에서는 네. 아까 얘기했던 5,750원이 안 깨지면 보유하면서 뭐 물량을 조금 더 실어도 되고 조정받을 때만 더 사도 되고, 대신에 깨지면 손절만 잘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 조금 금방- 어렵죠. 예. 그럼 네. 이거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손절 라인을 좀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단타가 아니라 그러면 6,750원을 잡고 매매하시면 되고, 지금 계속 지금 거래가 살살살살 들어오면서 얘가 지금 꼬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차트 매매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뭐 비중 10%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뭐 대략 한 6,400원, 6,500원 정도 라인 올라오면 조금씩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전략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 옵트론텍.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560원에 10%입니다. 5,560원에 10%? 예. 그러면은 5월 22일 날 목요일 날 고점에서 잡으셨네? 예, 예. 네, 그때 아니고는 최근에 가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전에 잡았는데 제가 조금 저걸 아. 못하셔서 조금 낮췄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예. 보면은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캠시스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비슷한 모양새로 지금 계속 떠 있는 상태에서 죽지를 않아요, 지금. 예, 예. 네, 죽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이러고 있는데, 올라가지를 안 하고 그저 고대로 갔다 그래요. 그죠, 까딱까딱거리죠. 예. 근데 죽을 거였으면 벌써 콱 하고 죽었을 텐데 이 죽을 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도 계속 버티고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다 튀어날아다니고, 그렇죠? 예, 이 예. 위치에서 이렇게 튀어날아가는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IT 부품주들은 이 전고점을 아예 돌파한 애들도 좀 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제 안 내려오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앞에 기준양봉도 있고 21선도 있고 5일선도 있고 지금 정배열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다시 튀게 되면 이렇게 N자형 목표치 한 6,500원 정도나 7,000원 정도? 예. 네, 요까지는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뭐 예. 비중도 많지도 않고, 만약에 살짝 더 밀리게 되면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뭐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추가 매수를 조금 밀리게 되면 더 하셔도 되고 해서 목표치는 한 6,500원, 7,000원, 6,500원요. 네, 그 정도, 예. 네, 그 정도 보셔도 될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모그린텍 하락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 뭐 빠진 이유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IT 부품주들도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지만 오늘 다시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PCB 관련주 쪽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면 원래는 한 절반 정도, 12,000원과 11,000원 정도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130, 40% 정도 올라왔는데 130%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130% 올라왔으니까 고점에서 한 20%, 30% 내려와도 상관없죠. 그렇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거고, 지금 단 뭐 8%밖에 안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또 다시 바닥에 지지하고 다시 돌릴 겁니다. 근데 이제 고점에 대한 물량을 지금 받고 이렇게 한번 5일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흐름들은 여기에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5일선 타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그러니까 좀 재미없는 흐름,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한 달 동안 이제 재미가 없다가 다시 올려쳤죠. 그런 것처럼 얘도 뭐 과거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한번 조정받으면 여기도 지금 한 달 보름 정도의 조정. 근데 이렇게 세게 조정은 안 받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세게 조정은 아닐 것 같고 지금 IT 흐름들이 거의 이 정도의 한 번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두 번 정도 지지를 하고 계속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잡히니까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잡았다면 한 번 매도 타이밍을 잡고 다시 바닥에 잡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고점이 아니고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라면 바닥에 수익이 많이 난 상태라면 그냥 냅두세요. 어차피 조정받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샀네요. 최근에.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락 이유는 뭐 뉴스 찾으면 나오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을 받고 흔들리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니틱스요. 지니틱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970원에 25%요. 2,970원에 25%면은 이거 물렸다가 수익 난 거예요?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 저 3,000원 넘어까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오래됐죠. 아, 오래됐어요? 네네네. 아, 일단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다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맞. 올라오고 또 3,000원 넘어도 갔는데 네. 저는 목표가를 한 3,200원 정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건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닥에서 1,180원 할 때 목표치를 3,200원을 받던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다 보니까 욕심을 더 보태다 보니까 원래는 목표치 2,500원에서 2,800원만 가면 되는데 3,000원만 가면 되는데 하다가 3,200원까지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0원 만약에 3,200원 따지면은- 왔었어도 과연 팔았을 거예요? 저는 안 팔았을 것 같은데 3,200원 오면 한 3,500원까지만 가볼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많아요. 음, 많아가지고 한 2,000주 돼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00원 빠지면 이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손실이 많이 났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네네. 수익이 난 상태에서 한번 절반이라도 좀 팔았었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시스템 좀 반도체 매도를 죽지 못 않아서 네. 다시 이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면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네. 시스템 반도체인데 지니틱스 아니더라도 시스템 반도체에서 좀 안정적으로 순환매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찾으면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이거 시가총액 1,000억 정도에 얘도 뭐 회사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매수 단가가 뭐 한 2,000원 정도만 됐었어도 뭐 그냥 냅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3,500원, 4,000원 노리면 되는데 2,900원이 깨지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3,500원, 4,000원을 노릴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왜냐면 지금 뭐 SF 반도체 죽어요? 안 죽죠? 네페스도 안 죽죠? 조금 밀리고 빠지긴 하지만 죽은 거 아니에요. 네페스도 안 죽고 뭐 실리콘웍스도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표현은 지금 보면은 차트에 우리가 추세 방향이라 그러는데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위로 돼 있는지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지 여기서는 지금 밑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서는 위로 돼 있는 거고 여기서는 밑으로 돼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다 위로 돼 있잖아요. 다 지금. 네네. 위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 차트가 죽은 게 아니고 계속 눌리면 올라가고 눌리면 올라가고 하면서 다 지금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놨어요. 네. 마찬가지 요거 지니틱스도 상승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눌리면 또 올라가고 눌리면 또 올라가는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돼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빠지는 거예요, 계속.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으면. 근데 아직은 하락 트렌드가 아니고 다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많이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애들을 차익 실현한 다음에 지니틱스의 움직이기 요 정도에 있는 모양. 네. 한 지니틱스의 요 정도의 모양과 요 정도의 모양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3,000원 정도에서 그럼 절반이라도 매도를 할까요? 그렇죠. 그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지수가 잘 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불안해지죠, 그때는. 네네. 지금 지수가 잘 버티지만 지수가 흔들리면은
만약에 지니틱스에 지금 2,355원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면 사실은 그렇게 불안한 게 없는데 이렇게 떠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3,000원 쪽으로 오게 되면 절반을 줄이고 그 절반 판 걸 갖다가 지니틱스 움직이기 전에 이전에 이런 모양들 있죠. IT 분들 찾으면 이런 애들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아까 좀 전에 질문 주셨던 차라리 옵토론텍 같은 경우도 네. 얘도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BH 같은 애들도 있고 뭐 주성 엔진 같은 일치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라간 거 없이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찾아가지고 그렇죠? 어제 탐엔진 이런 애들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 지니틱스는 뭐 빨리 지금 거래도 없어서 뭐 빠질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버티고 있다가 다시 양봉 나고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IT 쪽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을 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시황 점검을 이제 잠깐 갔다 올 텐데,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 내지는 뭐 유튜브에서 계속 참여 여러분들 하신 분들한테 질문이 있으면 또 읽어드리기도 하니까 좀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1611-1612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증권주를 추천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겠죠. 은행주의 뒤를 이어서 증권주 움직임이 좋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9,300원에 매수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재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표적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AS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 여전히 강합니다. 거래소에서는 2,04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자, 여러분들 오늘 아마 체감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바닥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거의 최근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고점 라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불안을 할 겁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코스닥 차트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조정이 깊게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만약에 조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요 정도 한 방 정도 요 정도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쪽에 돌파된 고점에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 한 요 정도만 흔들어줘도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질 않고 고점에 있는 것들을 많이 건드렸을 거예요. 계속 움직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고점에 들어갔을 텐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바닥 권역에서 아직 못 간 종목들을 드렸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도 겁먹을 게 없는 게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시 종목들이 다시 움직여요. 혹은 아직 조정의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조정의 시그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깨진다. 그래서 올라간 폭의 이만큼 한 3분의 1 조정이나 중심 조정이면 600인데 600은 아닌 것 같고 3분의 1 조정 정도를 받아서 한 650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종목들이. 근데 거기서 물리더라도 어떤 종목을 물려야 되느냐? 고점에 떠 있는 이상한 종목들 물리면 안 돼.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물리지 말고 바닥 권역에 있는 것들을 물려야 빠져나오기가 쉽지. 너무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에서 물리게 되면 그때서는 손절을 잘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다.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어서 공략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매수 가격이 뭐 7만 원 내지는 뭐 6만 원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조정받아서 10만 원이나 9만 원까지 내려와도 다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7만 원이나 6만 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12만 원에 샀거나 뭐 11만 5천 원에 샀거나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이게 10만 원 내려가게 되면 16% 손실이고 9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23%까지 손실인데 아니 20%, 15%, 20% 손실을 할 거면 뭐하러 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한 사람들은 시장이 이제 만약에 흔들릴 것 같다 하면은 그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제 탑엔지니어링처럼 어제 말씀드렸던 올라간 게 없는 이 바닥권인 종목들은 빠져봤자 요만큼 빠지는 거고, 들어올릴 때는 또 세게 또 금방 또 들어올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요거는 지금 흔들리더라도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시장은 안 흔들릴 때였어요. 흔들리게 되면 그때서는 한번 절반이라고 줄일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뭐 해외 시장도 뭐 빠질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내일에서는 오늘 지금 IT 부품주 섹터들이 조금 눌리거든요. 많이는 안 눌려요. 뭐 1%대에서 뭐 많이 눌리면 3%대 정도. 예를 들어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애들은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빠지는 게 오늘 0.5% 정도, 0.5%밖에 안 빠지지만 에로티베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한 3% 정도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애들은 한 3, 4%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거고, 올라간 게 없는 애들은 1% 안쪽에서 좀 작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면 IT 부품주 쪽으로 다시 얘기가 돌 거고, 그쪽에서 순환매를 공략한 애들은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기도 지금 강하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증권주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순환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수가 어느 정도 떠 있으니까 안전하게 좀 순환매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오후 전략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떠 있는 것보다는 순환매를 공략을 해서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일단은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자는 5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0 제가 어제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제 치료제 얘기랑 그다음에 교육주 얘기랑, 왜냐면은 지금 다시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얘기로 지금 뭐 학교들도 개학을 했다가 다시 이제 다시 퇴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주들도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치료제 얘기들 렘데시비르 이후에서도 다른 치료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약주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마스크 이제 써야지만 탑승이 가능한 뭐 기차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괜찮은데,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50 안 움직여요. 그렇죠? 모나리자도 안 움직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교육주 뭐 메가임대라든지 오늘 조금 움직이네요. 근데 예전처럼 강하게 쏘지는 않아요. 뭐 차트 모양이 이뻐가지고 이 정도 움직이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코로나 확산 이런 이슈면은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렇게 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약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제약주들도 그렇고 50도 그렇고 뭐 웰크론도 그렇고 지금 이슈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하고 개인들이 이제 이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니까 개인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겠죠. 그 물량을 다시 받아서 나중에 움직일 것인지, 이건 이제 매집을 할 때 매집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약발이 다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도 이제 요건 고만하고 이제 제약주는 좀 쉬고, 아니면 이제 마스크는 좀 쉬고, 이제는 이제 여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온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가 지금 좋으니까 IT 부품주라든지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돈을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는 자금을 뺐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에서 안 움직이게 되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매집형이라고 생각이 되면 보유보다는 째려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급등할 때 그때 쫓아 들어가면 돼요. 매집형이면 여기서 이게 돌파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겠죠. 차라리 7,000원 돌파할 때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매집형이라 생각이 되면. 근데 이게 매집형인지 아니면은 지금 세력들이 다 털고 지금 2차 전지로 붙었는지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면 차라리 이거를 빼다가 다른 쪽으로, 다른 매매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처럼 드렸고요. 6,400원에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5,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7,000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익에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지루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라면 안 움직이면 다른 종목으로 돌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만약에 지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면 다른 종목으로 돌려서 들어갔다가 이게 움직일 때 차라리 따라 붙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갖고 있으려는 의지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50이나 모나리자나 왜냐면 모양이 이쁘니까. 그래서 뭐 보유하고 가져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보유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SDN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DN. 자, SDN 어제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이 SDN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태양광이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태양광 섹터들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풍력주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풍력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태양광 섹터들이 사실 이제 반도체하고 과거에 좀 많이 엮였었는데 반도체는 계속 갔는데 태양광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8년도인가요? 그때 태양광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제 중국에서 하도 업체들이 이제 날림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싸게 막 이게 공장들이 막 지어지고 이제 가격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오르지 않고 이제 바닥을 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효율도 많이 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안 맞고 풍력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이제 사실 조금 시큰둥하게 좀 식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태양광을 지금에서 다시 보냐면 제가 건물 외벽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설치하는 그러니까 투명 폴리미드 아시죠? 그러니까 투명 필름처럼 그러니까 투명 유리인데 그게 태양광이 저장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셀 전지라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기업이 제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투명한 그 그냥 유리예요. 유리인데 그게 이제 태양광 전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인해서 조만간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태양광 관련주들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트 볼게요. 그래서 OCI도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지금이 바닥이고 조만간에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들도 뭐 내년 정도면 내년이나 내후년에서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위에 그 썬루프라 그러죠. 위에 이 부분도 그리고 여기 앞창 유리창도 이걸 다 그러니까 유리로 다 만드는데 그러니까 강도가 중요하겠죠. 유리로 만드는데 태양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인데 위에 모든 유리, 썬루프부터 해서 모든 유리가 이제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전지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과거에서는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은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은 좋게 보는데 수급이 좀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N자 목표치를 보면은 3,000원에서 3,200원 정도는 보이네요. 목표치가. 그래서 일단 3,000원과 3,2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다시 조정 시 다시 재매수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에서 들어 올리는데 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갖고 아직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세지를 않아서 만약 그런 이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랑 같이 가야 돼요. 디스플레이랑 태양광이랑 같이 접목이 되는 이슈가 지금은 아니고 한 내년과 내후년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태양광주들이 그때서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4,000원, 5,000원, 6,000원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살아날 때 그런 태양광 이슈와 같이 접목이 돼서 투명 디스플레이, 태양광 플러스 되는 부분들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내용은 있는데 이슈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해서 3,200원, 3,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파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텍인데요. 파인텍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폴더블폰 관련주 쪽으로 해서 저는 좋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해드렸고 보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승 후 횡보 패턴인데 지금 정도 이렇게 횡보하면 이제 던질 사람들은 다 던져요. 지겹기 때문에 다 던지고 가져갈 사람들만 가져가는 거고 지금 거래량이 말랐고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여줄 것은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 요거만 나와주면 되고 차트로 이렇게 보면은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를 넘어가는 게 이제 관건인데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패턴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테마주들 막 급등하는 애들 보면 위치를 이렇게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만큼 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지금 뭐 인증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약주들 중에서도 급등해 있는 애들은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마스크 관련주도 이렇게 떠 있는데, 오히려 파인텍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거래 실리면서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애들은 앞으로 향후 1년, 2년을 볼 때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굳이 뭐 여기에서 뭐 1,700원에 샀는데 지금 여기서 뭐 두려워하거나 뭐 힘들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고, 오히려 밀리게 되면 더 사실 수 있는 포인트이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직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서는 지금은 올라가는 걸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투기장, 크레이지한 장, 이런 장이기 때문에 바닥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면 오후장에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그럼 위원님 앞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1823님, 이정수 위원님의 명쾌한 주식 분석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0028님, TV방송이랑 공개방송에서 추천해준 종목으로 수익을 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4722님, 주식 초보 입문자입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라고 웃음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셨고요. 9494님, 이정수 전문가님 앞으로도 계속 방송 잘해주세요.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